드디어 리플이 상장됐습니다. 커네리 캐피탈이 준비한 현물 XRP ETF가 나스닥 시장에서 XRPC라는 티커로 공식 상장된 건데요. 이 사건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든 일반 투자자들이든 자신들이 사용하던 기존 브로커리지 계좌나 IRA 계좌를 통해 XRP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죠. 개인 지갑을 따로 만들고 프라이빗 키를 스스로 보관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용법까지 배워야 했던 그 높은 진입 장벽 말입니다. 이번 변화는 바로 그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송금할 때 사용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오래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레거시 금융망은 실제 자금 이동에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거래가 끊기는 시간도 존재하며 수수료까지 비싸다는 한계가 있었죠. 반면 XRP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코인입니다. XRP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유틸리티를 가진 디지털 자산인데요. 거래는 3초에서 5초 사이에 완료되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우며 1년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작동합니다. 이미 초당 1,5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도 오래전부터 갖춰져 있었죠. 기술은 완성됐지만 남은 문제는 접근성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들까지 개인 지갑 시스템이 위험하고 복잡하다고 느끼면서 XRP에 들어오고 싶어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XRPC ETF는 이 모든 불편함과 마찰을 통째로 제거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ETF가 아니라 비트고가 수탁을 맡고 US뱅크가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신뢰도가 높은 파트너들이 함께 만든 상품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BTY의 솔라나 ETF는 출시 첫날 5,500만 달러가 유입됐고 오스프리의 XRP 펀드 역시 출시 90분 만에 2,400만 달러 그리고 몇 주 만에 운용자산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헤데라 ETF도 첫날 800만 달러 들어왔죠. 결국 문턱만 낮아지면 자금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몰린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관들도 강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지오반 캔드릭은 유리한 조건이 이어질 경우 XRP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고 2028년까지 기본 시나리오로 12.5달러와 5달러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이번 ETF를 만든 커네리 캐피탈의 CEO 스티븐 맥클로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ETF 출시 후 첫 30일 이내에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XRP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 기대를 받았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초기 성과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기대가 나올까요? 이번 ETF는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금에 투자하는 상품도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투자하는 상품도 아닙니다. 이 상품은 오직 하나, 실제 결제 유틸리티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ETF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강하게 끌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핵심 세력, JP모건을 비롯한 굵직한 기관들이 리플을 본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가의 거대 증권사 시타델이 리플랩스 지분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분 투자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최고 수준의 자금이 XRP의 미래 가치를 사실상 공식 인정한 신호탄입니다. 즉, 월가가 먼저 XRP라는 깃발을 꽂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정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JP모건입니다. 최근 JP모건은 이더리움 채굴사 비트마인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더리움 매집 기업에 투자했다면 다음 타깃이 어디인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XRP 매집 기업 에브노스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은 리플 ETF에 대해 메가톤급 변수라고 언급한 바도 있죠. 결국 XRP는 대폭등을 위한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진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자금이 조용히 XRP를 사들이고 있고 나스닥 상장사들은 XRP를 준비금으로 비축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금은 이미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진짜 공급 쇼크는 이제 막 시작될 단계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폭발하기 직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XRP의 대규모 상승은 시간 문제라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는 다가올 XRP 상승장을 대비해 저평가된 현 시점부터 계획적인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리플은 몸집이 커진 만큼 100배, 200배와 같은 폭등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플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큰 수익을 만들기 힘든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기관들은 어떻게 이 코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까요?
그들은 리플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리플 생태계를 구성하는 저평가된 연관 코인들을 함께 분산 투자하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봐보겠습니다. 작년 11월 SEC와 리플 소송 종료가 다가오자 리플의 파트너 코인인 코어홈이 0.06달러에서 단숨에 0.98달러까지 올라 무려 580%나 급등했습니다. 리플레저 기반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핵심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플레어 네트워크는 리플의 취약한 부분이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보완해주는 프로젝트였죠. 이 코인 역시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약 2달 동안 500% 가까운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단 2달 만에 5천만 원이 될 수 있었던 수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두세 배 수익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바꿀 만한 급등 종목을 찾고 싶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들은 바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런 핵심 파트너는 어떻게 찾느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최근 리플과 협업 중이거나 협업을 준비하는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리플과 기관이 협력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코인이 탄생하게 되고 그 코인은 초기 단계라 가격이 저렴하고 시장에서 저평가되기 쉬우며 아직 알려지지 않아 기관들만 조용히 매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재력이 큰 이유죠. 최근 해외 트레이더들과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 끝에 리플과 의미 있는 협력을 준비 중인 엄청난 기관 하나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향후 큰 폭발력을 가진 히든 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기관은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바로 그곳. 전 세계 국제 송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스위프트입니다. 요즘 리플과 스위프트 협업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결제망에 일부 편입되며 국제 송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세계 최대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죠. 하루 처리 금액이 무려 5조 달러, 약 6,5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고 송금 시간은 2에서 5일, 수수료는 높고 현재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시작한 곳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3에서 5초 내 송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거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리플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국제표준 ISO 20022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차세대 금융 메시징 규격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 세계 블록체인 중 리플렛만 단독으로 ISO 20022에 정식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위프트가 사실상 리플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의 중심에 있는 브릿지 통화가 바로 XRP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양측은 한 가지 난관을 마주합니다. 바로 리플의 변동성입니다.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하루에도 수십 %씩 움직이는 자산을 송금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플과 스위프트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핵심 보조자산, 즉 이 히든 코인을 비밀리에 설계한 것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의 변동성을 완벽히 커버해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필수 수요. 리플 스위프트 협력이 발표되는 순간 스위프트에 참여한 전 세계 은행들은 이 코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즉, 공식 발표와 동시에 매수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둘째, 기득권의 선제 점유. 월가의 세력들과 스위프트 핵심 기관들은 이미 이 코인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초기 물량 대부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강력한 신뢰 신호입니다. 이 코인은 개인 투자자의 투기가 아닌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 하나의 코인입니다. 공급은 극도로 제한돼 있고 이미 실제 송금 테스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의무적 수요가 폭발하며 시가총액 3위 리플보다 훨씬 높은 폭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최대 5만 %의 상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 박스권 내에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끔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물량을 담아버려 단기 급등 흐름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따라붙을 조짐이 보이면 세력은 오히려 시세를 고의적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공포에 흔들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까지 다시 저점 구간에서 싹 받아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제가 어떻게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잘 알까요? 요즘 세력들 너무 뻔합니다.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세의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형성되면 더 이상 시세 조작하기도 힘드니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 빠르게 매집하는 거 훤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리플 저점 대비 10배 이상 폭등 나오기 전에 지난 2024년 11월 11일 업비트 기준 885원 이하 구간, 지금 보시면 정말 상승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제가 이 자리를 히든코인 매수 타이밍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리플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제가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리플의 최저점 매수 타이밍 이렇게 문자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제 실력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도 작년 이맘때쯤에 리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리플의 변동성을 완벽히 커버해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코인.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의무적 수요가 폭발하며 시가총액 3위 리플보다 훨씬 높은 폭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코인. 리플의 상승 초기 국면과 동일하게 박스권 내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를 누르고 있는 코인. 리플의 상승 초기 국면과 소름 돋게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내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의 고의적인 개미 털기.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모르시고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급등 흐름 나오기 전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제가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제2의 리플, 바로 이 코인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문자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셔도 구독 안 누르신 거 들키시면 절대 안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위와 같이 리플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도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될 경우 아무리 리플이라 할지라도 세력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리플의 최고점 매도 타이밍 또한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간단히 보내시면 제가 리플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 또한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리플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간단합니다. 첫째,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강하게 나오는지. 둘째,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셋째, 더 이상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없고 여태껏 상승을 주도했던 재료는 어디에서 끝나는지. 이 세 가지 여부를 통해 앞으로 리플의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또한 이렇게 보시면 리플 이미 지난 최고점 자리 지난 7월 18일 금요일 4,900원 이상 구간에서 전량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확실하게 문자로 보내드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리플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고 매집 코인으로 작년 11월에 리플 상승 흐름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